국영수는 1등급이고 그리고 탐구가 2등급, 4등급을 각각 맞았습니다. 그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를 서포트해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학년 문선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서울대학교 저와 함께 다녀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지금 이 장소 밑에 있는 로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곳에 여러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양한 의자들이 있는데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싶으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좀 쉬고 싶다 싶으면 편한 의자에 앉아서 잠시 낮잠 한번 잘 수 있는 그런 의자들도 있어서 그런 선택의 재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기숙사 앞에는 코인 노래방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불러주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서울대 캠퍼스가 매우 커가지고 식당 또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식당들에서 각각 두세 개씩의 메뉴를 팔고 있어서 식사 때마다 어떤 메뉴를 먹을지에 따라 식당을 골라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잠이 꽤 따뜻해서 봄, 가을에 날씨 선선할 때 과잠 하나 입어주면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과잠이 색이 예뻐서 즐겨 입기에도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과잠을 입고 지하철을 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 그리고 동물생명공학과 두 학과가 합쳐져 있는 학부입니다. 식품생명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식품을 가공하는 방법이나 식품에서의 성분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과이고요. 동물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축산들을 연구하는 학과이고 새로운 먹거리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3 등급이었습니다. 수능은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는 1등급이고 그리고 탐구가 2등급, 4등급을 각각 맞았습니다. 서울대 외에 합격한 학교는 포항공대가 있었고 고려대, 성균관대 총 합쳐서 4곳 있었습니다. 서울대와 포항공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서울대만의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기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부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특기 사항을 위해서 과학적인 탐구 활동들을 여럿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실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제로슈가가 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가 궁금하여서 그 장내 미생물들을 배양해보는 실험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진로 탐구 활동은 크게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과목과 연관된 활동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로에 맞게 또는 본인이 원하는 탐구 활동들을 진행하면 되고요. 과목 활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교 과목들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내신은 단순하게 숫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개성을 마음껏 보여주신다면 면접관님들도 학생을 더욱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에는 강의가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밀크티에서는 일별로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데 그 컨텐츠의 시작은 항상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는 강의를 통해서보다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학과 과학에 일정한 시스템 혹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여서 진입 장벽을 넘어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부분에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밀크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집에 가서 밀크티를 활용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면서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시중에 많은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집들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밀크티에서 양질의 문제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푸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포함해
포함해서 밀크티에는 다양한 난이도별 모의고사 콘텐츠들이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1등급 캐치 모의고사를 자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까지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밀크티에는 학생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 역시 담당 선생님께 입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제 성적과 목표에 맞게 입시 전략과 또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학을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내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를 서포트해줄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밀크티의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제공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티쌤 족보, 비법 노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과 동기들이 부스를 열어서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번 폐막제에 뉴진스가 참석하게 되어서 공연을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밥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학년 후배가 무조건 선배한테 밥을 사달라 하면은 선배가 무조건 밥을 사줘야 하는 제도이고요. 저 역시 밥을 몇 번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뻔선 뻔후라는 제도가 있는데 선배와 후배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한 쌍이라고 쳤을 때 세 쌍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끼리 놀기도 하고 뻔후가 뻔선에게 밥약을 걸기도 하고 뻔선이 뻔후에게 족보를 줘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대 왔을 때 내가 이 학교에 올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서울대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의 모습은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대에 올 수 있으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